먼저 그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 순서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희 의원이십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사로 계십니다. 네. 다음은 김영훈 의원이십니다. AWS 코리아 정책협력실 부사장이십니다. 김유철 의원님이시고요. LG AI 연구원 부문장으로 계십니다. 김종윤 의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스케터랩 대표로 계시고요. 네, 제 왼쪽입니다. 신지강 의원님,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팀장으로 계십니다. 옆에는 장하연 의원이십니다. 서로마인드 대표이사이십니다. 조장래 의원이십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전무이십니다. 네, 제가 진행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문 교수님 진행해서 좀 잘하신다 들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 윤리 분과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순서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윤리 쪽에서 어떤 선언적인 것 또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기술 분과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원칙을 또는 선언적인 내용을 어떻게 실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오퍼레이셔널라이즈를 하죠. 실제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도 기술적인 분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기술적 솔선뿐 아니라 그런 윤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또한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요자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술이 발전도 일으키지만 또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서 제기된 그런 원칙을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점을 가지고 저희 토론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개발소하고 그다음에 분과별 부분하고 또 어떤 정책적 제안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고려를 했는데요. 오늘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별로 일단 말씀을 한 3분여에 걸쳐 듣고 나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순서도 제가 약간 변형을 줘서 제 우측, 좌측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EF팀에서 재직하고 있는 고재희라고 합니다. 앞선 발제와 토론을 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서 오늘 포럼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이제 활동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 환경이라든지 기술적인 한계 등에 대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상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이나 도입 기관 등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또 발생하게 되는 또 혼란도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점을 고려해서 기획을 했는지, 어떠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는지
이거를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는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뭐 해외 그 유수한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전 직원이 서비스 운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이 누군가 한 사람 아니면 하나의 조직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함께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좀 개선을 요청해서 수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개발 가이드라인을 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수용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 중에 편향을 제거하되 너무 많이 제거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하실 수 있는 그 도입기관,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도입하신다고 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안이나 개인 인증 등에 사용하는 얼굴 인식 과정에서 인식률 저하로 인한 위험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앞서서 나왔지만 데이터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인식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거를 인식률 저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위험까지 또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정말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이 가이드 자체가 공공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일단은 참고용 자료이긴 하지만 사실상 점차적으로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모두가 좀 준수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추가 논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제가 느낀 점은 과연 저는 윤리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체도 제가 윤리적일지 아닐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윤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리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적 기준하고 아니면 옆에 나라 이제 일본에서 통용되는 윤리적 기준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역사라든지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른 이 개념을 어떻게 하나의 가치로 좀 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준 없이 뭔가 기술적으로 윤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좀 그 기준점이 다들 바라보시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본인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들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논의를 하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조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인가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시스템도 그렇게 그런 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사회적 가치, 윤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도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실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그 재연 쪽에 계신 신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지강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본 포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A부터 Z까지 전부 총망라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우리 회사에 적용할 때 어떠한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좀 함께 제공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가이드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논의를 산학계가 모두 함께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AI의 신뢰성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품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기능을 확인하는 테스팅인 것처럼 AI의 신뢰성 역시 AI 제품이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술이 발전하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쌓였습니다. AI도 그와 동일한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섣불리 지침이나 법제화하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기술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지켜야 되는 지침 중에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46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툴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내가 이것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위협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뢰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개발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RE1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E100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신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실 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참여 기업들에게까지 이것을 강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신뢰성에 대해서도 차후에 이러한 이제 무역 장벽과 같은 그런 규제로 발전하지는 않을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견주어서 실제 정말 그 엔지니어답게 어떤 실제 검증이 가능한 그런 또 더 나아가서는 측정까지도 신뢰성의 그 수준에 대한 측정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그 RE100을 견주어서 그것이 어떤 강제성으로 적용될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도 표현해 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그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기술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무역 장벽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더 관심과 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 오른쪽에 계신 김영원 정책협력실 부사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영훈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 그룹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 부서를 말하고요. 클라우드 비즈니스 가운데 최근 들어선 AI와 관련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어서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도 AI 서비스가 폭 많기도 하고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에 폭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이 안내서 개발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 만드셨고요.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논의에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말씀을 주로 현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사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셨고요. 그 검토하신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많이 언급되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관한 고려가 여전히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차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적용을 해보면 이게 어떤 제품에는 어떤 거를 적용할 것인지 어떤 것은 배제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안내서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느낌으로는 적혀져 있는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제품에 다 적용되는 이런 느낌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세세하게 규정이 되지 않으면 학습이나 추론, 모델링 같은 능력이 전혀 없는 시스템조차도 AI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서 그러면 불필요한 규제를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흔히 이제 R&D 목적의 경우에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는 R&D에 관해서는 따로 별도의 예외적인 적용을 논의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좀 새롭게 접근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게 이제 이 안내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안내서라는 말을 쓴 그 의도 속에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의 규정, 디팩토 레귤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퍽 많은데 그런 우려를 사실은 좀 벗어나고 싶어서 굳이 안내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인데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되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하든지 혹은 뭐 입찰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도록 이게 안내서로서의 기능에 충실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와 별개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엄청난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미 국회에는 굉장히 여러 건의 AI 관련된 법이 지금 제출이 돼 있고요. 곧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이 지나기 전에 AI 관련된 입법이 이미 완성이 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논의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법들이 어쩌면 법제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업계에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입법기관에도 잘 알려서 이 논의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일정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적어도 법제화로 가는 순서를 좀 미루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업계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기술적 부분뿐 아니라 정책 나가서 그 법제화 부분까지 그 폭넓은 의견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AI 기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의 우려나 이런 부분마저도 매년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행사는 매년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안내서 노력, 안내서는 어떤 정적 대상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요구사항,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돼야 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효과적인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다시 왼쪽으로 와서
장하영 서로마인드 대표께서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B2B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으로 SI 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인 게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낮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의 뭐 신뢰성, 윤리를 당연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늘 제가 이제 이게 좀 너무 무겁고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너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뭔지 몰라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한계들을 저희가 명확히 이해하고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내용들로 점점 이제 정리가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또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분과장님께서 이 개발 안내서에서 신뢰도라는 용어가 너무 모호해서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개발 안내서 이름이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안내서죠. 그 모호한 단어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를 좀 애매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안내서에 대한 느낌이 사실 좀 과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 이 포럼에 참석했을 때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 그걸 보면서 저런 큰 데가 두들겨 맞으면 우리까지 차례가 안 오겠구나 뭐 하고 안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은 그 우선순위 같은 거를 잡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신뢰도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B2B 업체 입장에서는 신뢰도는 결국엔 고객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에 대해서 고객이 만족을 하면 그게 곧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뭐 제가 아까 농담처럼 절대 자율주행차에서 발을 안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한된 조건에서는 신뢰가 있는 거고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단순히 뭐가 맞았다 틀렸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뭐 틀렸는데 정답이라고 한 거, 정답인데 틀렸다고 한 거의 비율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던가 하는 그런 고객이 필요한 제한 조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선순위가 없이 쭉 나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양이 방대해 보이고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적용할 엄두조차 잘 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기술을 아시는 분들의 그 기본적인 어떤 구체성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아주 이해가 됩니다. 앞서 사실 윤리분과에서는 다소 이제 선언적이고 원칙적이기 때문에 저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데 지금 어떤 SI 분야 입장에서 또 고객 수요를 반영한 그런 그 시스템 개발 입장에서 이 구체적인 앞으로의 향후 개선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선 이 안내서 자체가 어떤 그 분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그것을 고려해서 그것을 제한된 것을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차 분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개선의 요구가 많아지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듣고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김유철 LG AI 부문장으로 계신 김유철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AI 연구원의 김유철입니다. AI 윤리 관련된 기술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학습에 필요한 인프라 요구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연구와 사업화의 중심이 학계에서 산업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옮겨왔다는 평이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산업계의 특성이 이런 경제적 가치와 상용화, 효용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국내 AI 윤리 논의는 이제 원칙에서 이행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AI 윤리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라는 메시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AI 혁신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높은 성능을 확보해야 됨과 동시에 꼭 필요한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두 마리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적 가치를 확보하고 경쟁에 이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AI의 성능과 이런 신뢰성, 안전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윤리 분야가 일반적인 기업 윤리, 안전 대책, 품질 정책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점이 바로 연구입니다. AI가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들은 AI가 가진 기술적 한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윤리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풀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LG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LG의 엑사원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도요. 편향이 없을 수는 없죠. AI 자체가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외가 있고 또 예외의 예외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에 AI 역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향을 계속 측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 생성 모델을 통해서 남성 편향적인 이미지가 나온다든지 여성 편향적인 이미지가 나온다든지 시나리오를 생성하거나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차별이나 성별 메시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옵션으로 제공을 해서 다양성 있는 것을 보여줘라는 옵션 명령어를 제공을 한다든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편향을 측정하고 AI 편향 여기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은 국가별, 시대별, 성별, 연령별로 사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두 사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하나의 기본 모델을 통해서 모두를 대응하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튜닝이나 휴먼 인 더 루프, 강화 학습 등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른 수준을 제시해주고 점점 맞춰 나가려는 그런 시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리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 모델이 혐오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보여지는 할루시네이션을 현상을 나타내는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필터 단계에서 검증을 하고 찾아내는 그런 연구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혐오 표현이나 할루시네이션 생성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추출해주는 리트리버 연구나 해당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 지워주는 연구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에 최근 AI 학습에는 정말 많은 인프라와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런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학습을 하면 또 다시 큰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만을 선별적으로 삭제하거나 추가적으로 학습시켜주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글로벌 학회에서 LG는 이런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설명 가능한 AI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AI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거 제시를 하는 점을 넘어서서 AI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파악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까지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많이 쓰일 겁니다. 현재 IT 환경, 컴퓨터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과 결합을 해서 여러분의 AI 에이전트로서 여러분의 일상을 많이 책임져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AI 에이전트 학습들은 대부분 게임이나 메타버스 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이나 절도 같은 행동들을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르치는 것 또한 연구하고 있으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투자 확대되고 있습니다. LG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LG는 매년 12월에 연례적으로 성과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2주 후에 LG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AI 윤리 관련 연구도 발표될 예정이오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유튜브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은 편집돼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그 윤리가 자체가 경쟁적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생존의 기업으로서 생존의 문제라는 것 자체에 저는 정말 잘 와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하나의 기업에 대한 제한 요소로 생각했는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환경 기술 자체가 국제 경쟁을 갖고 그것이 오히려 기술을 선도하고 하는 기술 발전을 일으키고 하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AI 부분도 같은 맥락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서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규제에는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제, 환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같이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조정래 한국 MS 전무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장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20년 전에 압도적인 독점 기업이었다가 수직으로 하락했다가 그 자관심 때문에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회사, 인공지능 기업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WEF 같은 곳에서 이제 신뢰성 있는 AI를 얘기할 때 가장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업, 이런 설문을 한다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1, 2등에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착한 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저를 1년 동안에 이 전의에 저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여기 참여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실천 항목으로 개발해놓고 그 다음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축적된 자료, 그 다음에 노하우, 케이스들을 좀 잘 한번 전달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까 좀 궁금했는데 이번에 개발 안내에서 이제 일반론이 하나가 있고 세부적인 3개 버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마 아직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청중들께서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정말 좀 이제 앞에 우려했던 내용하고 조금 사뭇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하긴 했지만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한국만의 어떤 것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 과기정통부와 우리 DTA나 뭐 키스티나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건 반드시 잘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테크 기업들이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신뢰성 있는 AI 부분에서도 무조건 앞서간다고만 생각하는데 앞서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테크 트렌드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호주에서 뉴스 미디어 바게닝 액트라는 것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준벌 하게 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인해 결제 방지법이라는 뭐 그런 찬반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4종의 이 개발서가 우리 기업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우리 한국 스타트업 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 또는 이걸 가지고 외국에 알렸을 때 한국의 AI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널리 알려야 될 어떤 것이다. 물론 이렇게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정말 제가 올해 읽었던 어떤 이 내용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제가 한 8, 90%는 그 내종을 거의 대부분 좀 본 것 같고 올해 제가 읽었던 어떤 자료든지 책이든지 다 통틀어서 비소설 부문에서는 아마 이게 1등이지 않나. 정말 재밌습니다. 꼭 한번 다음에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AWS 김영훈 부사장님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하기는 그랬는데 국회에 지금 AI 윤리 관련한 그 법안이 9개나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TTA 키스티 과기정 도급에서 이렇게 좋은 개발 안내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퇴색될 우려가 있어요. 법들이 나오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부에서 국회와 지금 그게 나중에 병합돼서 나중에 뭔가 다른 걸로 한두 개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공들여 만든 이 개발 안내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이걸 관여하는 어떤 특정 부서만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전 직원이 만약에 우리가 AI라고 물어 칭하는 그 중에서 이상한 게 발견이 되면은 즉각 문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모두가 책임져야 될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AI 윤리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 위한 거나 통과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문화로 스며들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안내서를 보면서 그런 이제 확신을 좀 더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윤리에 대한 진심 있는 의견을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 안내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노력, 국제 표준화 노력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가장 중요하죠. 김정윤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스케타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윤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이 윤리 포럼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키스티 분들과 이 포럼에 계신 여러 위원분들과 논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함께 하면서 저희는 저희 이제 실질적인 스케타랩만의 이제 윤리점검표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또 루다 2.0을 얼마 전에 출시를 해서 초반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참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개발 안내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걸 담아서 만들어 주셨고 실무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강제가 된다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점검해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봤는지를 생각해보는 데는 저희 빠짐없이 사항들이 고려된 것 같아서 저희도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AI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AI가 말이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 이런 걸 직접 생성해내는 AI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이루다 2.0 같은 경우도 1.0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트리벌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문장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 구조였다면은 2.0은 완전히 처음부터 문장을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제너러티브 AI로 넘어간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개발 안내서를 봤을 때
출발점이 한 1,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애널리티컬 AI가 불리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걸 AI가 판단하는 이런 중심으로 좀 많이 적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AI가 이제 제너레이션을 많이 행하게 될 때 여기서의 어떤 뭐 윤리정보표나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고민해 봐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돼서 업데이트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AI가 저도 언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AI 윤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만큼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슈를 겪고 했던 곳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을 내면서도 저희가 윤리점검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노력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고민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AI의 윤리적인 문제를 접근하면서 저희가 하는 가장 큰 고민은 내보기 전에는 정말 모른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윤리적으로 이번에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내부적인 테스트 셋이나 내부적인 이제 뭐 대화 데이터의 학습이나 이런 면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내부적인 테스트 셋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수십만 명이 또 하루에 수천만 턴의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실수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전의 학습 데이터에서 없던 데이터겠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그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이제 그런 건 또 학습 데이터에는 당연히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출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합당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내보기 전에는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인지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를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기 전까지는 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아이한테 너가 어떤 말실수도 하기 전까지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AI와 인터랙션 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습 데이터가 많아도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메타에서도 갤락티카라고 해가지고 그 과학적인 논문을 생성해주는 그 언어 모델을 데모를 공개했는데 또 3일 만에 닫혔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저희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했는데, 저는 조금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어쨌든 하면서 또 그 문제가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아까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이게 데모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게 인류의 어떤 해악을, 정말 뭐 무시무시한 해악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저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사용자들로부터의 요구와 사회로부터 이런 윤리적인 요구가 상충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안전한 말,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고요. 사용자는 이제 루다는 특히나 친구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말하고 싶고 자유롭게 말하고 싶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종교에 대해서 어떤 루다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사실 어떤 거에 대해서도 어떤 뭐 나는 피자가 싫다, 나는 뭐 치킨 중에 이 치킨은 별로다라는 말도 사실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뭐 의견 교환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좋다고 하거나 뭐 하여튼 친구로 부적절한 어떤 의견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고, 사회는 안전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점을 맞추고 해야 할지도 저희도 여전히 과제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느 순간 완벽하게 해결될 그런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안내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고 특히 많은 의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개선된 모습의 안내서를 기대하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희가 시간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다음 분까지 죄송스럽지만 단장님 마무리 멘트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시간이 많이 초과해서 앞으로 저희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의견이든 뭐 나쁜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좋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담아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세션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그리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